안녕하세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곤 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다 보니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3가지입니다. 평생을 조급하게 살아오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이야기,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일어선 한 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비로소 완성된 삶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분 모두 비슷한 나이를,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연들을 읽으며 저도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젊은 시절은 늘 조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뭐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밤새 뒤척였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견디기 힘들 만큼 초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야? 하며 하루하루가 답답했습니다. 그 조급함은 제 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좀 편히 가지세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는 게 당시의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환갑을 넘기고 고2를 바라보고 이제는 70대 중반에 이른 지금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제가 얻은 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봐요. 처음에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서인지 저는 조급해하는 대신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매일 걸으며 계절이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들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지는 것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요. 조급하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제 안에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듯이요.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온기, 예전에는 결과만 쫓느라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제가 얻은 평온이 이미 충분히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이든 서두르지 않습니다. 답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결과보다 기다림 속에서 얻은 평온이 제게는 훨씬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공백이 아니라 채워짐이라는 것을요. 네,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내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요즘 한 일주일 정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개인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이 기다림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네요. 저도 공원을 산책하며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을 결과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요. 마치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는 공백처럼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기다림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처럼 정작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평온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조급함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평온함 속에서는 보입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고요함 말입니다. 결과를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림 속에서 얻은 평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찾던 진짜 답이 아니었을까요? 노년의 지혜란 어쩌면 이 기다림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충분하다는 것,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기다림 끝에 어떤 마음을 얻으셨나요? 결과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평온을 얻으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지금 조급한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80살 된 남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연을 쓸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몇 해 전, 정확히는 4년 전 봄이었습니다. 큰 병을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운이 없는 정도였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을 정도로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저와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 편안히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고려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의사 말대로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전쟁터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줬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게 내 약이야. 이게 날 살리는 거야 하고 되뇌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밝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들도 좋아졌고 영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들이 포기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걸요. 기적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픈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걷는 것, 입맛이 없어도 밥을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네,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누군가는 포기하라고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 시간들,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고통이었을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의사의 말도 중요하고 의학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 사연자분의 이 사연 자체가 정말 그냥 기적이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연이네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곤 하죠. 정말 진실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힘든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붙잡으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했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또는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7살 여성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는 이웃들에게도 말이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남들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제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뒤처지진 않을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진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저를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삶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늘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으니까요. 남들이 좋다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제 삶이 아니라 남들의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고이가 지나고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것 아닌가? 그 깨달음이 처음에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요. 후회도 집착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 그것마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니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않으니 편하게 웃고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저는 제 삶의 품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많이 가진 것도 높은 지위도 남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함,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담담함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멋진 깨달음입니다.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고 살다가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쥐는 것보다 놓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쥐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고, 더 나아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편해지는 건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후회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서로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나니 정작 내 삶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비싼 옷을 입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함,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담담함,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며 평온을 얻으셨나요?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무엇을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걸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에서는 3가지 사연을 나눴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간이 지나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요?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라는 짧은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